안녕하세요. 리테라 유리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홍익대 서울 캠퍼스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홍익대 같은 경우 세종 캠퍼스도 있고 서울 캠퍼스도 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 이제 전형까지 관련된 입결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자체가 이제 모집 단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앞선 서강대하고 좀 비슷하게 오늘 이제 수시하고 정시 입결까지 한꺼번에 다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한 번에 다 살펴볼 테니까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그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형 자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에 지정했던 수학 또는 이제 과탐 이제 선택 지정 과목 같은 경우를 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좀 남겨놓았다는 점들도 이제 변화된 사항으로 이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제 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시 입결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라고 해서 뭐 이제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 인원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고교별 제한. 그래서 한 고교별당 추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은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하게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형 방법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대단히 좀 심플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전형 방법은 뭐 교과 전형이다 보니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교과에서 이제 평가하는 교과목들이 공통 과목과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은 90%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비중은 10%.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총 100%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영되는 교과는 인문하고 자연쪽이 좀 다른데 뭐 인문 같은 경우에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까지 해서 사회하고 과학 정도가 이제 계열에 따라서 좀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해서 이 네 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3합, 8등급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과탐을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좀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과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써드린 이 내용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모두에 적용되는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 이제 반영 방식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기존 산출 방식에 반영 교과 이수 단위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이제 어떤 변경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같은 경우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과 이수 단위의 총 합계에 이제 상한선을 좀 정해놓은 게 전년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 단위의 총 합은 일단 100단위가 넘어간다고 해도 맥시멈 상한치를 딱 100단위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내려온다. 뭐 그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올해 산출되는 어떤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전년도에 산출되었던 교과 성적에 그렇게 매우 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2024학년도 입결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이제 같이 필요한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의 어떤 전형 방법을 토대로 해서 자, 이제 2023학년도와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을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이제 자연 예능, 그 다음에 인문 예능 단위로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이제 뭐,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전공 관련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동영상을 좀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4개 대학에 대한 자율전공 이제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이제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이제 최근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자율전공 안내서가 이제 따로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율전공 같은 경우가, 자율전공학부 소속으로 남아서 주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이제 올라갈 때 학과나 또는 학부를 선택해서 진입할 수도 있다. 애초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얘기안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이제 학부 진입은 올해 이제 막히는 줄 알았었는데, 막힌 게 아니고 학부 진입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일단 좀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율전공학부 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고, 네, 학과 또는 이제 학부로 진입 가능하기도 하다. 네, 두 가지 트랙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일단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뭐 전공 선택에 대한 자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도 이제 그 자율전공을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다른 대학들 자율전공이나 무전공을 신설한 대학에 비해서는, 네, 입결 데이터가 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있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이제 하향 조정되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입결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측면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 예능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입결은 50% 컷이 지금 여기 이제 이 학교는 지금 공개된 게 50% 컷 평균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컷과 50%컷 평균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부터 이제 10명을 이제 모집한다고 했을 때 한 명부터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 이제 딱 끊어놨을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5등을 한 친구까지의 성적을 공개하면 50% 컷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 컷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등부터 5등까지의 성적을 합산을 해서 5명, 즉 그 5등까지니까 5명으로 나누었을 때의 평균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컷을 살펴보면은 딱 정확하게 그냥 컷만 보면은 5등까지의 성적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편차가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50%컷 평균은 그러니까 절반 정도 안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섞어서 이제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50% 컷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교과 전형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50% 컷과 평균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그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자연 예능 계열 지금 캠퍼스,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하고 모집 인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은 일단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한 절반 정도 감소했죠. 자, 그래서, 50% 컷은 1.87, 그리고 70% 컷이, 네, 1.92였는데, 자, 2024학년도에는 1.83, 1.88로, 네, 소폭 상승을 했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문 예능 이제 자율전공 쪽인데,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하고 70% 컷이 1.83, 1.95에서, 자, 1.81, 1.86으로 일단 소폭 더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2023학년도 같은 경우하고 2024학년도 이제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지금까지 2023학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그 홍익대가 인문하고 자연 쪽을 좀 차등 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같은 경우가 3합 8이 아니라 3합 7등급이었었고 3합 7,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가 이제 3합 8등급. 그러니까 인문하고 자연하고 이제 조금 달라서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 쪽보다 이제 한 등급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2024학년도에 이제 하향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을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3합 7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합 7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고려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균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대도 그렇고 서울시립대도 그렇고 거의 이제 뭐 상위권 대학교들이 이제 이러한 수능 최저 등급 3합 7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홍익대도 이제 요구했던 3합 7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문계열 쪽 같은 경우에 입결의 어떤 변화가 상승폭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50% 컷과 70% 컷이, 네, 지금 1.85, 1.78에서 1.79, 1.84로 자연계열 쪽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경쟁률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뭐 감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쟁률들이 다 하락했다. 대체로 이제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 전년도하고 50%컷 평균과 70%컷 평균은 지금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는데 약간 이제 소폭 상승의 측면은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네, 지금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충원 인원 자체도 네, 지금 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고 경쟁률도 많이 줄어 있어서 네, 컴퓨터공학과는 조금 이례적으로 입결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호도가 이제 상당히 높은 학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전 연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다른 이제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학과의 선호도, 높은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데이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0.1 정도 네,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감소하긴 했지만 타 모집 단위에 비해서 감소율이 크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도 오르고 네, 입결도 소폭 상승했다라고 하는 측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뭐 소폭 상승하긴 했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아마도 이제 학과 선호도나 입결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는 학과이다 보니 이제 성적을 노리고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좀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입결이 비슷하게 한 2점 초반대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학 전공. 홍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건축학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학에 비해서도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입결도 이제 보통 다른 대학의 이제 건축학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입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뭐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그렇게 이제 많이 추락할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서 일단 요 입결 1.7 정도 되는 입결을 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는 네,
전년도에 이제 3명 모집으로 이제 입결이 공개가 되진 않았었는데, 다른 해였던 이제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3명이어도 입결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었다. 요거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자연계열 쪽에서는 좀 입결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학과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내 건축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2024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입결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공학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하고 입결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네, 약간 소폭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가 좀 제법 많이 학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도 떨어지고 입결이 일단 떨어졌다. 그래서 2점 초반대까지 지금 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네, 결과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국어교육과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50%컷 평균과 70%컷 평균이 조금 다른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컷이 아니라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 오기제를 했을 가능성은 없고, 네, 그런 이제 평균치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최종 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는 최종 등록자가 없었는데, 지금 2024학년도에는, 자, 등록자 어쨌든 있었고, 그 친구들 지금 성적이 2점대 초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70% 컷이 따로 공개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4명 모집에 최종 등록자가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월이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등록자가 이제 1명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성적이 1.91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교육학과는 이전 연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0.3 정도 수준으로 일단 높아졌는데, 대체로 지금 사범대 입결에 대한 어떤 형태 또는 이제 그 추이를 한번 보면, 대체적으로 홍익대 지금 4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최초 합격 정도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한 1.7에서 1.8 정도 사이에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나마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등록자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충원 합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최종 합격자들의 등록 비중이 이제 성적대가 조금 낮아져서 결론적으로 지금 한 1.9에서 한 2.0 정도, 약 한 0.1에서 0.2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됐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또 어떻게 이제 등록자들이 조금 바뀔지, 성향이 이제 바뀔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서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여대 빼고 서울 안에서 이제 그 종합대학 중에서 사범대 쪽에 이제 학과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홍대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뭐 취업률도 상당히 이제 좀 높게 나왔고, 경쟁률 이전 연도보다 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지금 입결이 1.9 정도, 네,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모집 인원 규모가 좀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업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2점대 초반을 형성했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소폭 상승한 경우도 있었지만, 입결 공개되지 않았던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 본다고 해도 이 정도 입결치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네, 1점대까지 들어오기에는 다른 선택지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른 선택지라는 게 뭐 다른 학교 선택지들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부분 한 2점 초반대 정도 네, 되면 한번 좀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학부는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약 한 0.1 정도씩 지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3.3대 1에서 9.43대 1로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네, 입결은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뭐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뭐 비슷하게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학과 같은 경우도 2점 초반대 이 정도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홍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전히 기아나 미적, 과탑으로 좀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뭐 이제 다른 대학들보다는 이제 교차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올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수능 지정 과목을 해제한 다른 대학들의 좀 입결치와 비교했을 때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이 갑자기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는 경향들은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입결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큰 폭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에 점수가 이제 소폭 상승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 완화에 대한 측면들의 영향도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합 7과 3합 8은 확연하게 이제 좀 다가오는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3합 7과 3합 8 사이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은 그래도 안 돼도 한 10% 20%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수능 최저 정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리고 이제 내신 한 1.9에서 2.0 정도면 한번 홍대 교과 전형 고려를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 단위마다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 농어촌 학생 전형 이제 그 입결도 좀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지원 자격 요건 갖춘 이제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분석하진 않고 요 관련된 자료는 저희 리테라 에듀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그 같이 게재를 해 놓을 테니까 이제 직접 그 자료 좀 다운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법학부 네 자료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나중에 좀 수정 좀 해놓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자료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좀 수정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형 자체는 이제 대단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기준과 동일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합 8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그 다음에 탐구 지정 과목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따지고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조차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입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교과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뭐 큰 폭으로 낮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한 0.4 정도 내외 수준에서 아마 조금 낮게 형성돼 있을 겁니다. 0.3, 0.5 정도. 네,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상당히 이제 많은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생기부나 서류에 조금 이제 그 진로나 이런 것들에 좀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노리고 한번 지원 여부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전년도와 2024학년도 한번 입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비교해보면, 최소한 이제 여기 입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학과마다 딱딱 집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 입결은 좀 다른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보다는 좀 유의미한 수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학과들, 몇 개 학과들을 좀 제외하면 좀 유의미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네, 다른 대학과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여기 어문 계열들 있죠.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뭐 여긴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일부가 지원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기 입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이 정도 내신이면 충분하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부족하죠. 일반고 학생들이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내신으로 수능 체제를 맞춘다고 해도 사실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모집 단위들은 거의 큰 차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일단 여기 성적들 일단 이제 나와 있는 성적들이 나름대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도 수능 최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홍대 이제 그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나 뭐 홍대를 이제 생각하지 않았다가 지원을 이제 시키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크게 이제 많이 왜곡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실제로 이제 합격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2점 초반대 이제 입결이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자연 예능 같은 경우, 그 인문 예능 같은 경우는 네 거기보다는 자연 예능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신소재 컴퓨터공학, 이제 공대 쪽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2점대 초반 또는 2점대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0% 컷과 70%컷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50%하고 70%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심하게 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컷에 딱 걸린 학생의 성적은 되게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앞쪽에 있는 친구들보다 좋진 않은데, 이 50% 컷을 넘어서서 그 뒤에 붙어 있는 친구들의 성적은 또 이제 오밀조밀하게 거의 많이 붙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크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1등부터 5등까지의 성적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뭐 한 1등부터 4등까지는 성적이 되게 앞쪽에서 좀 오밀조밀 몰려있다가 5등의 성적이 조금 이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6등, 7등의 성적이 5등하고 별반 차이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결과치에 이렇게 50%컷 평균과 70%컷 평균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대가 이제 그 입결을 공개할 때 컷 평균을 공개한 이유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목 자사 학생들 일부도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하게 보면은 신소재 화공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50%하고 70%컷 평균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50%컷 평균이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신소재 화공 같은 경우는 연 2년치, 그죠? 연 2년치가 지금 계속해서 50%컷 평균이 70%컷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이런 결과들이 좀 나타났다. 이제 홍대 같은 경우 공대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앞서서 다른 대학교들 이제 설명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을 좀 찾자라고 하면 생명 또는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 계열, 그리고 화학 또는 화학공학 계열, 요 계열들은 점수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홍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생명 계열 쪽에 관련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성적대가 좀 우수한 친구들, 또 이제 생명 쪽으로 이제 생기부를 많이 이제 진로 활동 많이 했던 친구들에게 홍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권해줄 수 있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로 역량에 대한 측면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런 신소재나 화공 시스템 공학이 좀 남아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또는 일반고에서도 아주 그 진로활동 관리 잘하는 학생들이 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성적에 왜곡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도 한번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공과대학 생명계열 쪽 선택지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 공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점 초반대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산업 데이터 공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홍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비교해 보면 다른 대학들도 학종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홍대 역시 좀 그런 비슷한 추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계 시스템도 역시 2.4 정도 내외. 그다음에 건설환경공학은 전년도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2.7, 2.8 정도. 그리고 건축학은 여전히 다른 학교 건축학 전공보다는 학종이든 교과든 간에 여전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학은 2.41, 2.32, 2.52, 2.54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도시공학은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지금 교과나 학종이나 뭐 교육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교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은 건지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참 애매한 이제 상황에 좀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하셔서 어느 쪽이 좀 유리할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제 교과가 좀 마음 편하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교과가 이제 2024학년도 교과 입결이 이제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뭐 지원자들은 여전히 1.7, 1.8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2.6, 2.72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어문계열은 그냥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학부도 전년도하고 비슷했고, 경제학부는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경제학부는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예술학과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 이제 뭐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뭐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사실 그 내밀한 속사정까지 이 성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제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학교 관계자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대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결 데이터는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입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따로 그 미술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 정시 입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얘기 한 번만 좀 하고 갈까요? 그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이제 홍대 사실 이제 뭐 그 트레이드 뭐 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뭐 미대 같은 경우, 홍대 미대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이제 그 계열이기 때문에 홍대는 이제 사실 그 미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독자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미술 우수자 전형이 지금 실기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미술 계열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 실기나 예능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거기 이제 실기 비중이 워낙 이제 큰 대학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일단 이거 전형에 대한 측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입결은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저보다도 뭐 미술학원에서 더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형에 대한 측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단계별 전형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80, 그리고 교과 성적 20%를 반영해서 3배수 모집을 합니다. 지원자의 3배수를 모집을 하고, 2단계 같은 경우에 서류 40과 그 다음에
면접 6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저도 나와 있는 대로만 이제 그 요강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아는 대로 이제 좀 언급을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 생기부만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생기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생기부와 그 다음에 미활보라고 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술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미활보 작성하는 거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냥 뭐 더 잘 아시겠죠? 미술 하시는 우리 이제 수험생들께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별도의 자료가 또 필요하기도 하다. 심지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뭐냐면 정시 전형에서조차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 전형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그 다음에 또 서류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합산이 되어서 이제 좀 독자적으로 이제 좀 반영하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활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 정시 입결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그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수능 중심 전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능 반영 비중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수능 반영 비중을 우리 이제 보통 뭐 인문, 자연 요렇게만 이제 제가 좀 구분하는데 여기 이제 미술까지 미술 계열이 워낙 이제 특화되어 있는 대학교이다 보니 미술까지 조금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렇게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자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30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 30 그리고 영어 반영 비중 15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이 25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20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이 35로 높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자연계열은 지정 과목이 있었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하나 미적 선택해야 된다. 요거 일단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15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30 역시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네, 그걸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술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 영어만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수탐 중에서 잘 나온 과목 택 2를 자동적으로 이제 해서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택 2가 되는 과목이 국어랑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국어랑 탐구가 될 수도 있고 수학과 탐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동적으로 택 2가 되면 각각의 반영 비중이 40%로 두 과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40, 40 그리고 영어 20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미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독특하게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이나 자연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100% 일괄 전형인데 미술 이제 계열 같은 경우는 1단계 수능 100%로 지원자의 3배수를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 60%와 서류 40% 여긴 또 미술 활동 보고서가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나군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다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홍대는 이제 미술 계열은 이제 주로 나군에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모집단위들이 주로 이제 다군에서 모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군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예술 관련된 지금 모집단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냥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수능 백분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만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열 같은 경우 일단 나군에서 모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그냥 다군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군 백분위를 보면 이제 뭐 생각보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백분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위가 지금 뭐 80, 90 뭐 요 정도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시 입결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때마다 같이 이제 좀 설명드리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당장 이제 올해 수능이 어려울지 쉬울지 모른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이제 별도로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다 체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 정도만 이제 좀 파악하시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능 100분이 이제 70% 컷을 지금 현재 공개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분이 70% 컷이라고 하는 게, 대략 이제 뭐 국수탐 기준으로 해서, 영어는 이제 등급이니까 100분위로 계산을 안 하죠. 그래서 국수탐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A 대학하고 B 대학을 봤더니 A 대학이 조금 더 입결이 높은 대학 같아. B 대학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 그런데 왜 100분위를 비교해 보면 여기도 90, 여기도 90이 나올까? 이렇게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어떤 결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90과 여기에 90의 내밀한 속사정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다르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시 입결 그 리뷰를 좀 할 때마다 항상 수능 반영 비중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비중이 과목마다 또는 계열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100분위의 그냥 추세선만 확인하는 것 뿐인 거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을 때 정확하게 몇 점이 딱 나와야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는 교과 자체가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들의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80 후반, 90 막 이렇게 가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와, 그럼 이 대학교가 뭐 서울에 있는 중상권이랑 비슷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 비중, 그러니까 수능 과목별로 반영 비중들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인 이제 가늠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한번 같이 파악해 보시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이제 지금 정시 데이터를 지금 펼쳐놓고 이제 뭐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인 이제 추세선만 좀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뭐 정시 이제 뭐 수능 끝나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성적들을 가지고 학교별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산출 결과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제 혼란스러울 정도로, 와, 이 대학교가 이 성적에 저 대학교는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대학이 왜 이렇게 불안 요소로 뜨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제가 홍대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좀 구차하게 또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군이잖아요. 이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시기에 대한 특수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대학들 정시 입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다군 자체는 이렇게 모집하는 대학들이 뭐 적은 건 아닌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선정하기에는 다군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성도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100분위 70% 컷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섣불리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말씀드리진 않고,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땐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최대한 얘기는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100분위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100분위만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뭐 캠퍼스 자율전공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시 입결에서 살펴봤던 모든 모집 단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적인 70% 컷이 지금 전년도에 88.67, 89.20에서 인문 예능 쪽은 조금 상승했죠. 그리고 자연 쪽도 조금 상승했죠. 근데 자연 쪽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인문 쪽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상승 추이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전기 공학부 같은 경우 92.83에서 89.17, 이 정도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어떤가요? 충원 합격 순위가 어마어마하죠. 충원 인원이. 정시에서 이 정도 규모로 충원 인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냐? 모집 시기가 다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화군에 이제 상당히 좋은 대학들도 많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물론 홍대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홍대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지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홍대보다 더 높은, 선호도가 더 높은 대학들도 분명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학들의 상당수가 지금 간화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다군에서 이제 쓸 때가 마땅치 않으면 이제 아주 좋은 성적에도 뭐 중앙대나 이제 홍대를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충원 합격도 상당히 많이 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분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백분위 추세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그냥 백분위는 한 88, 89 정도 내외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소대 뭐 화공 시스템 공학이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높아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뭐 그냥 단편적으로 선호도에 대한 측면만으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홍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충원 인원 이 도는 부분들도 좀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고, 워낙 이제 규모가 좀 크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모집군이 사실 다군 아닐까. 그래서 다군 정도 이제 쓸 때는 여기는 이제 뭐 사실 하향 지원도 많고 소신 지원도 있겠지만 하향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군은 하향 지원도 많고, 그 다음에 상향 지원도 제법 있습니다. 그 정시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 한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죠. 그러니까 뭐 비록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딱 3개밖에 없지만, 가군, 나군, 다군 3개밖에 없지만, 뭐 어떤 모집 시기를 공격적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뭐 다군을 공격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도 저는 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충분히 좀 감안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백분위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 정도만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 뭐 전년도보다 조금 높고 낮고에 대한 차이점은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지금 합격하는 학생들의 지금 추세를 보면 88 또는 89 정도? 89 정도 잡을까요? 89에서 한 90 정도 백분위 홍대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89에서 한 90 정도 사이 정도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모집 단위들이 좀 나오지 않나. 다만 이제 그 충원율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올라온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선호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간화군에서 이 정도 성적을 맞고도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서 이제 남은 경우들도 분명히 섞여 있을 거다.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은 모집 시기다. 그렇게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밑에까지 지금 인문 모집 단위들까지 한번 좀 보시면 대체적으로 한 88, 89 정도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문계열, 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문계열 쪽이 조금 낮게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봐도 뭐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어문계열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생각보다 이제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는 한 89에서 90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범대 같은 경우는 한 86 정도, 85 정도 내외선,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그 경제나 법학부 같은 경우 뭐 88, 89 정도, 비슷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다. 그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시 입결 그냥 참고하실 분들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워낙 수가 많은 모집 시기다라는 점만 좀 감안해서 자료를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홍익대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는 뭐 어쨌든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비교해보면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입결에 좀 작용이 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들 지금 변화가 좀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물려서 이제 홍대는 과연 입결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지 한번 좀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정시는 어차피 뭐 수능 성적으로 가니까 뭐 그런다 치더라도 뭐 수시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는 교과랑 학생부 종합 전형 모두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돼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까? 상향도 써보고 싶고, 뭐 하향도 써보고 하향 써보고 싶은 건 아니겠죠. 하향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소신도 이제 지원하고 하는데, 상향을 이제 좀 지원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과도 상향은 안 되겠지만, 상향선을 적정 수준에서 한번 잡고 좀 지원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홍대 학종 같은 경우도 한번 수능 최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과도 상향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는 그런 대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른 대학교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